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 이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이 4차 산업혁명. 다보스 포럼이라는 세계경제포럼 2016년 1월 말에 개최된 이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것이 핵심 주제로 채택이 되면서 우리 사이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죠. 보통 정치혁명이라는 것이 정치 권력에 있어서의 질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산업혁명은 생산성에 있어서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어떤 질적인 전환을 이루고 있었다. 생산성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그럼 과연 그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도 어떤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산업혁명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로 제시할 수가 있어요. 1차는 한 1675년, 그래서 196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증기기관, 방직기계 이런 발명. 그래서 1차 산업혁명 우리가 기계혁명이라고 하죠. 2차 산업혁명은 자동차 산업의 왕 헨리 포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소품종 대량 생산, 듀폰사의 나이롱, 그 다음에 대중사회, 대중매체, 대중문화, 이런 용어들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바로 1870년대부터 시작 전기혁명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바로 컴퓨터, 인터넷의 확산,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제3의 물결, 그래서 1969년부터 시작된 정보화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럼 과연 뭘까?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정보기술로 인해서 자동화 연결이 극대화된, 그래서 초연결, 초지능이 가능한,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독일 인더스트리 4.0이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1차, 2차, 3차는 기계혁명, 전기혁명, 정보화혁명이라고 했는데 4차 혁명은 뭐냐? 여기 지능혁명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이 책에도 없고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해놨고요. 제 나름대로는 4차 산업혁명은 지능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도래했다라고 가정할 때 과연 어떤 국가가 승리할 것인가 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조업 강국이 승리한다. 즉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승리하는데 제조업체가 ICT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그 반대는 어렵다. 그렇겠죠. 자동차 회사가 ICT 기술을 접목시켜서 스마트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ICT 회사가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 멋진 스마트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더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조업 강국이 결국 승리한다. 또 빅데이터를 가진 국가가 승리한다. 정보화 수준이 높은 나라는 아무래도 빅데이터 확보가 유리할 것이고요. 또 스마트 시티가 유리한 메트로폴리스를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중요성, 또 중요한 것은 사회 통합, 그만큼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지능형 그런 국가로 갔을 때 얼마나 개인의 그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다양하겠습니까? 그걸 얼마나 잘 통합시킬 수 있느냐. 정말 민주적이면서도 강력한 통합 리더십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국가의 승리 조건도 생각해 봤는데 그럼 기업 측면에서는 어떤 기업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역시
빅데이터가 중요성이 있습니다. 정보화 혁명이 빅데이터라는 기술의 집합으로 만나면서 제조업과 ICT가 결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는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읽어서 얼마나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느냐,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 거기에 기반으로 인간 행위를 변화시키는 기술까지를 의미하는 게 빅데이터라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수요자, 고객의 정신적 풍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맞춤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기업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 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나오죠. 과거에 산업혁명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다면 이제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필요 없는 다품종 유연 생산 방식, 또 과거에는 찍어내는 대량 방식의 금형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3D 프린터로 다 최적화할 수 있다. 결국은 승리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 환경에 맞춰서 온 더 디맨드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구성원도 다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이 뭐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자,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에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에는 없고 인간지능에만 있는 것이 뭘까? 예, 바로 창의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의력은 뭡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 변화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처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창의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런 창의력을 개개인이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창의력을 키우면 되는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아요. 자유를 주자, 긍정 요인을 주자, 마지막에 낯설게 하자. 예. 자유를 주자는 거는 아무래도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개인주의적인 그런 부분을 좀 북돋아 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자유를 준다는 거는 아무래도 통제된 사회, 집단에서는 개인의 창의력이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보통 생각하는 자기의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거, 이 자유를 주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제시하는 건 긍정 요인을 주자. 예.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뭔가 창의적인 생각은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을 자꾸 주는 거고, 몇 년 전에 히트했던 것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처럼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지원해 주자. 세 번째, 낯설게 하자는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즉,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된다. 일상적 사고에서 탈피하는 것이 낯설게 하자, 그런 건데, 이 책에서 한 두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듭니다. 하나는 연필이고요. 또 하나는 여행용 가방인데, 자, 연필에 우리가 이제 지우개가 달려있죠. 요새 샤프 펜슬 말고요. 그러면 연필이 있었고 지우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필이 발명된 거는 1564년이라고 해요. 지우개가 발명된 거는 1770년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 연필과 지우개는 각자의 그 역할이 있으니까 따로 놀다가 이 연필과 지우개가 만난 것이, 지우개가 발명된 1770년 이후 86년 후에 연필 그 뒤에 지우개를 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86년 동안은 뭐 그냥 각자 이렇게 있다가 누군가 각자 있는 게 낯설어서 이걸 붙이면 효율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창의력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여행용 가방인데요. 바퀴라는 것은 뭐 기원 전부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가방이라는 것도 상당히 오래전에 발명이 된 거고요.
근데 그 가방에 바퀴를 단 것은 1970년의 일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 오드리 헵번이 그 개날픈 몸으로 큰 가방을 낑낑 들면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좀 우습죠. 그런데 그것도 웃을 일이 아니라 가방에 바퀴를 단 게 1970년이라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가방은 가방이고 바퀴는 바퀴였는데 이 역시 누군가 따로 있는 걸 낯설게 보면서 가방에다가 바퀴를 붙인 거죠. 일상적 사고에서 탈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력을 높여야 되는데 자유를 주고 긍정 요인을 주고 낯설게 하자. 마지막에 이 낯설게 하자. 일상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게 하자. 그러려면 좋은 방법이 뭘까? 결국은 여행을 많이 하라. 독서를 많이 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좀 실천하고 싶은 로망인데 잘 안 될 뿐이죠. 여행을 통해서 직접 체험, 독서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많이 해서 많이 할수록 내 아이의 두뇌가 말랑말랑해지고 그 말랑말랑한 두뇌 속에서 창의력이 꼽힐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 뭔지 한번 얘기해 봤고요. 전 마지막 창의력을 키우는 3가지 방법, 그 중에서 낯설게 하자. 이거에 대해서 좀 꽂혀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